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2일 저녁 6시를 방금 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침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김종인 씨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김종인 씨도 수락을 했습니다. 당선자 워크숍에서 압도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 재보선 때까지 한다. 내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시한부로 한다지만 상당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당의 운명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맡기겠다는 결심을 미래통합당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종인 씨 말고는 당을 이끌고 갈 사람이 안 보인다. 특히 당 내에서 내가 나서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다는 강력한 권력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다. 김종인 씨가 그래도 권위가 있고, 과거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이겨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공적이 있다. 그것도 공적으로 치는 모양이죠.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세력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포자기죠. 자기의 운명을 외부 세계, 외부 인사한테 맡기는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영혼을 이제 팔아 넘긴 거죠. 무슨 영혼이냐? 미래통합당이 대표하는 한국의 자유민주 정치 노선에서 이탈한 걸 의미한 거죠. 막 포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의 본류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다. 노선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수 포기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 포기. 왜냐하면 김종인 씨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도 좌파라고 봐야 됩니다. 중도 좌파. 그리고 미래통합당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통합당과는 오히려 유감이 많은 사람이죠. 노태우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도 좌파 노선을 걸어오면서 정치 낭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지휘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 지휘하는 모습에서 특징적인 것은 좌파들이 막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에게 덮어 씌우니까 그 막말 프레임과 맞설 생각은 하지 않고 막말 프레임에 항복을 해가지고 김대호, 차명진 두 사람을 후보 제명하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막말 프레임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총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을 다시 우리 당을 수습해 주십시오라고 운명을 맡겼으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민주 우파 정당으로서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 겁니다. 정신적 해체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래한국당이 남아있는데 미래한국당도 독자 노선 가는 것을 포기한 듯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과 김종인의 이 통합당이 합치게 될 것인데, 합쳐도 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을 가면서 선명한 우파 정당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은 그럴 역량이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 외부에서 빨리 합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견딜 만한 이념 무장이 안 되니까 결국 통합당에 흡수되는 식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에는 보수 정당은 없다. 우파 정당 없다. 자유민주 정당 없다. 동시에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할 정당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자조정신이죠.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어야 자주적 인간이 되는 거죠. 자주적 인간이 되어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조, 자립, 자주, 자유. 이 대전략을 밀고 나가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 대장정의 길을 그나마 끌어올려고 노력한 게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보수 정치 세력의 끝물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바꾸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포기한 대가로서 한 몇십 석 더 얻을 줄 알았는데 정체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지난 한 달 동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왜 선거에 졌는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재출발해야 될 텐데 한 달 동안 김종인 체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만 있었고 또 바깥에서는 일부 우파 세력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통합당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보수까지 분열이 되고 혼돈의 상태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만 이 몰락한 게 아니고 한국의 보수도 분열 상태에서 몰락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이 같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떨어지기 전에 사망할 거냐 회복의 길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참 암담합니다. 우리 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보수가 만든 우파가 만든 대한민국이 너무나 근사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사태로 상처가 많이 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많이 아프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파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내부 개혁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 반성과 내부 개혁을 과연 김종인 씨가 해낼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김종인 씨 자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거리가 먼 사람이고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전력에서 보면은 정상배 수준은 되지만은 정치가로서 볼만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과연 내부 개혁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운명을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드라마틱한 리본, 거듭 태어난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씨에 대해서 100% 희망을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 오만이겠죠. 그러나 가능성으로서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번 총선 패배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제기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본 느낌으로는
이 정당으로는 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재기하도록 만들 거냐? 외부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외부에서 이 정당을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러면 시민사회, 우파 시민사회의 지도력이 또 남아있느냐? 현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조작설에 빠져가지고 이 자멸적 분열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은 과연 미래통합당이 이런 시민사회의 지도력을 인정하겠느냐?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파 세력을 극우라고 몰면서 극우와 멀어져야 무슨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통합당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큰 사건, 어마어마한 큰 사건, 국제적인 큰 사건, 전쟁 같은 사건, 아니면 대공황 같은 경제적 사건, 아니면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도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그런 대격변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은 교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양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지고, 그리하여 교양의 기본인 인문적 바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엘리트 양성소인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엘리트가 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분별력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좌는 선동을 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는 분별력이 망가지니까 좌를 닮아가서 선동을 하는데, 이 선동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풀이로 합니다. 그냥 분풀이로.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그것도 하나의 분풀이. 그리고 요새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이 음모론도 분풀이입니다. 분풀이는 눈을 멀게 하니까 어떤 전략적 분풀이도 아니고 전략적 거짓말도 아닙니다. 다시 교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를 얻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표를 얻으려면은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양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우파의 재기의 길은 교양 회복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전선동은 선거용이지만은 교육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교육에 어떤 교육을 할 거냐, 교양교육, 인문교육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지표를 보면은 세계에서 1등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입니다.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바이킹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이 모든 지표에서 최고 국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노르딕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 150년 전에 덴마크에서 교양교육, 국민들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스칸디나비아 다른 나라에 퍼져서 한 100년 동안 교육하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초인류 국가를 만들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년 동안 기다려서 그런 국민 교양을 재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뭐 이렇게 정리 아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